안녕하세요, 고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승률을 한 80%, 승률을 한 80%까지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 중요하지만 이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손익 비중이 엄청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크게 대표적인 장은 한 4개, 그럼 뭐 무빙 패턴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인데, 박스장이랑 원웨이장. 근데 이제 그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뭐 박스장, 원웨이장, 조정장, 횡보장, 그 다음에 동결기, 빙하기 거래량이 없는 요런 장, 이렇게 이제 5개를 볼 수 있고, 아니면 한 가지 더 하면 뭐 이슈가 있는, 자, 뭐 고재 또는 악재 또는 FMC,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박스장입니다. 그래서 박스장일 경우에는 좀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냥 차트보다 그 박스권 내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익절이라든가 손절을 갖고 가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전부 다 26 초반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일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보시면, 자, 여기까지 몇 개인가요? 한, 둘, 셋, 넷, 다, 한, 둘, 셋, 넷, 다, 한, 둘, 셋, 넷, 다, 거의 뭐 한 달이죠. 한 달 가까이 여기 가운데 점을 쭉 보면 한 29K 기준으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봅시다. 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시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박스장 같은 경우에는 큰 박스, 작은 박스로 먼저 나누세요. 큰 박스, 큰 박스, 큰 박스, 작은 박스. 그 다음에 손절 구간.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박스장, 그 다음에 전체적 장기 추세. 요렇게 일단 나눠야 되는데, 요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박스장 같은 경우는 큰 박스. 자, 그 최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자, 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빠질 때 우리가 많이 빠지는 구간. 자, 최저점 일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몇이죠? 여기가 25.3이죠. 근데 여기 최근에 많이 내려온 거 25.9, 여기 25.5,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25.8, 25.7, 얘도 25.9, 얘도 25.9, 얘도 25.9, 그 다음에 여기서는 25.8, 25.3, 25.9, 25.7, 25.6, 뭐 요 정도 되고, 최저점은 24.7입니다. 자, 그러면 큰 박스로 나누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25.7, 그 다음에 25.3,
저점을 이렇게 잡으시고, 저점, 그 다음에 고점. 자, 얘 얼마입니까? 26.8, 8,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가는 게 26.5, 그 다음에 26.3, 얘는 26.1, 얘는 26.173, 뭐 요 정도죠. 그래서 큰 박스로 볼 때는 뭐 3에서 5 정도, 요 정도가 정고가 되겠죠. 짧은 정고. 그 다음에 자, 작은 박스로 볼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보시면 돼요. 자, 가장 활발하게 반등이 많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거 15분 봉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1시간 봉 보는 게 맞겠다. 자, 그래서 짧은 박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구간, 여기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5.87, 그 다음에 거의 뭐 850 근처에서 항상 반등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고점 같은 경우에는 15분봉으로 조금 더 짜게서 봅시다. 16.28, 16.1, 26. 보통 되돌림 이렇게 긴 꼬리가 나는 구간을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긴 꼬리가 나는 구간 26.8, 28, 0, 여기도 최근에. 자, 그러면 한 고점은 26. 한 280에서 6.300, 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600 구간 26.6 K 지지받으면 상승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손절 구간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뭐 여러가지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저점, 최근 가장 고점, 여기를 이제 손절 구간으로 잡을 수 있죠. 최근 가장 고점은 어디죠? 일봉으로 보면 한 일주일 이내로 보시면 돼요. 일주일 이내, 7일 이내, 혹은 많으면 14일 이내. 그래서 최근 가장 저점 여기죠. 24.7이죠. 고점은요 26.8. 자, 요걸로 이제 손절 구간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보수적으로 하고 싶으면 큰 박스 구간의 저점과 고점을 손절 구간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박스장에서 의외로 청산이라든가 손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보이지 않는 지지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차트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트상에서는. 자, 이거 지금 보면 볼린저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게 우상향 차트란 말이에요. 우상향 차트, 쭉 계속 올라가야 되는 우상향 차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린저의 특성은 상단 볼벤을 뚫고 봉이 바뀌었을 때는 슈팅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볼린저 특성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저항대를 맞고 내려옵니다. 혹은
갑자기 자 올라가다가 멀쩡히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내려올 구간 아닌데 이러면서 갑자기 꼬리 달고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차트만 보고 대응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손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청산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를 요런 장을 이제 박스장이라고 해서 돌파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아,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겠구나 싶어서 돌파 매매를 하는 순간 반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손절 혹은 청산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 사이에서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작은 박스 위주로 하겠다 이러면 저점 예를 들어서 800 후반대 들어오면 무조건 매매하는 거예요. 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 고점 289가 들어오면 무조건 숏 잡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몇 번 박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게 며칠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요즘은 최근 추세는 박스장이 엄청 길어지는 추세죠. 그리고 한 번 길게 튀었다가 한 번 또 길게 튀었다가 요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손절 구간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박스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먹었다 칩시다. 우리가 일곱 번 수익을 봤어요. 자 우리가 일곱 번 수익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박스 이탈하는 구간이라서 여기가 손절 라인인데 이거 여기까지 갔어. 여기서 손절하면 우리가 먹었던 거 수익 두 개만 제하면 돼요. 우리가 수익 먹었던 거. 근데 손절 안 하면 이거 다 날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칼같이 손절을 해야 돼요. 박스장에 내가 설정해 놓은 이 손절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이해 가시죠? 저도 그렇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올라가고 있죠. 익절을 할게요 이거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박스권을 잘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같이 박스 구간이 200틱 이내입니다. 200틱에서 300틱 이내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고배를 한번 쳐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 무빙이 짧으니까. 그렇다고 막 100배, 200배 고배를 치는 거는 안 됩니다. 저는 교차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거는 한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배수만 그냥 200배로 해놓은 거고, 예, 레버리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차에서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차트 안 보는 것도 한 가지 답이에요. 왜냐면 차트 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박스장 때는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전략을 한번 짜시는 거죠. 대신 장기 추세 알아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자 롱으로 묶고 숏으로 묶고 양쪽 다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리스크 2배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장기 추세가 숏 혹은 롱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장기 추세에 맞는 포지션만으로 박스장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장기 추세가 나는 숏이라고 생각하면 올라가면 무조건 숏. 그리고 이제 해당 작은 박스 저점 근처에 무조건 저점 깨는 게 아니고 저점 근처에 있으면 익절. 이해 가시죠?
반대로 나는 장기 추세가 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기 추세를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장기 추세가 롱이라면 박스가 깨질 때 롱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장기 추세가 숏이라면 박스가 깨질 때 숏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흔들고 가긴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이 한 번에 추세를 깨는 이런 것도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러면 매매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박스장 현재 이제 2달 가량 박스장인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300만 원으로 지금 3억인가 이렇게 수익을 보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웨이 장을 봅시다. 또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박스장에 엄청 강한 사람이 원웨이 장에 약하고 원웨이 장에 엄청 강한 사람이 또 박스장에 약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박스장에 강한 사람들은 주로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원웨이 장에 강한 사람들은 주로 스윙을 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포지션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자, 그래서 원웨이 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 구간을 어딘지, 그 다음에 저항 구간은 어딘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저, 전고. 그리고 이거는 절대 고배는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웨이 장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자, 요걸로 봅시다. 숏으로 봅시다. 우리가 원웨이 장이라고, 말은 원웨이 장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내려가지만 않는다. 이 장 다 알죠? 고점 찍고 쭉 내려온 장 알죠? 이렇게 돼가지고 16K까지 빠졌었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내려가기만 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어디서 끊어 먹을지 선택을 해야 돼요. 너무 가깝게 끊어 먹으면 오히려 수익을 많이 못 갖고 가기 때문에, 자, 나는 어디서 끊어 먹을까? 자, 이제 숏으로 보자고 하면, 자, 이 차트를 이제 뒤집으면 롱이 되겠죠. 자, 숏으로 나는 끊어 먹겠다. 그러면 일봉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4시간 기준으로 할지 본인 그릇을 설정을 하세요. 1시간 기준으로 할지. 그래서 이 원웨이 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시간 봉이나 일봉 기준으로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길게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지면 어디서 내가 멈춰야 될까? 자, 중단, 저항이죠. 이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중단 저항인데, 자, 이거를 지금 옛날 차트라 가지고 15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보기에는 좀 많이 땡겨 가야 되니까 여기 그대로 보자면, 중단 저항에서 원래는 튕겨져서 뚫고 나서 튕겨져서 올라오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워낙 뭐예요? 여기서 튕겨져 올라왔었네요. 자, 튕겨져서 올라왔었네요. 여기서 꼬리 달고 튕겨져서 올라왔죠. 그리고 다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익절하는 거는 메인 저항대, 익절 구간은 메인 저항대. 이해되세요? 메인 저항대. 이 구간이 어디겠어요? 30선, 볼벤 중단 20선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항상 반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식으로든 횡보를 하던가. 그래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올라왔을 때 2평
저항이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하고, 자 여기 보면 5일선 2평을 못 뚫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 선이 5일선 2평이거든요. 이 5일선 2평을 못 뚫죠. 그러면 5일선에 근접했을 때 포지션을 잡으면 되겠구나. 혹은 5일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상단 볼펜에 터치를 못하고 내려앉을 때 뚫고 터치를 못하고 꼬리 달리고 있을 때 나는 숏을 잡으면 되겠구나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줄창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장기 추세를 파악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중단에서 끊어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잡는 게 좋겠죠. 꼬리 달고 내려갈 때. 단 내려가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말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단기 조정 구간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단 볼펜에 터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만약에 터치를 했다. 근데 그걸 하루 정도 지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내가 알던 거랑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포지션만 잡는 겁니다. 자, 내가 숏이라고 생각하면 숏만 주고 장창, 롱이라고 생각하면 롱만 주고 장창. 왜냐면 원웨이 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추세되는 포지션을 이탈하더라도 결국은 살려줍니다. 하루 이틀 이내에. 예, 그게 원웨이 장입니다. 이거 잘못 썼네. 아래에 써야 돼요. 여기. 요게 원웨이 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저를 뚫는지 전고를 뚫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고를 뚫으면 뚫고 슈팅 나올 때 익절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숏일 경우에는 전저를 뚫고 내려앉았을 때 익절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자나 전고가 뚫릴 때는 거기서 아예 그냥 추세가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급등이나 급락으로 인해서. 요거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긴봉 기준으로 원웨이장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박스장 같은 경우에는 5분봉이나 15분봉 짧은 봉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원웨이장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봉 혹은 1시간 봉, 길게는 1봉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익절을 하실 때도 메인 저항대 여기 있죠. 30선이나 20선 얘네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익절을 하고 다시 반등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확인하고 2평선을 벗어났을 때 해당 추세 맞고 2평 무조건 맞고 내려오거든요. 맞고 내려올 때 다시 추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웨이장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한 가지 포지션만 잡아야 돼요. 내가 롱이라고 생각한다면 롱만 계속, 숏이라고 생각한다면 숏만 계속. 그리고 자, 손절 구간은 뭐 전저 종고 요거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 부분이 조정 구간입니다. 요 부분이 조정 구간인데, 요 부분이 자, 조정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박스장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박스장이랑 원웨이장을 합친 겁니다. 자, 박스장 같은 경우에는 롱, 숏 둘 다 잡아도 되겠지만, 조정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여기서 저점 이거를 다지고 상승할 위치인지 이걸 다지고 하락할 건지, 장기 추세에 따라서 잡는 거예요. 만약에 장기 추세가 롱이다. 근데 조정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눌롱이라고 하죠. 눌롱. 그 박스권 이제 박스를 이렇게
구성하는 요인들은 요거랑 똑같습니다. 박스장 때랑. 그렇게 한 다음에 대신 한 가지 수익은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회의장 조정장이면 조정 이후에 큰 상승 혹은 하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변동성이라고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원회의장 때는 원회의장 때 조정장이 생겼을 때는 조정 이후에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의 포지션만으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회의장 저항 전략이랑 박스장의 전략을 섞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한 가지 포지션만 잡는다. 장기 추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횡보장 있죠. 횡보장. 이게 조정장, 박스장 하고 다 겹치는 거라서 횡보장은 그냥 뺄게요.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동결장. 빙하기 있죠. 동결장, 빙하기. 자, 요때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루 종일 50틱, 100틱 움직이는 게 다예요. 우리 주말 때 보통 요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최근 주말에 이제 일요일날, 토요일날 요럴 때 이 말도 안 되는 바코드가 비트코인에서 바코드 차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매 안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고, 내가 굳이 매매를 하겠다 하시면 요럴 때는 조금 차라리 조금 30배 정도 혹은 50배 정도, 50배는 힘든, 고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단 손절 구간은 박스장처럼 가져간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슈장, 호재, 악재, FOMC 뭐 요런 거 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죠. 매매하지 마세요. 자, 왜냐? 10번 잘 먹다가도 한 번 손해난다. 한 번에 청산난다. 예.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심플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나는 큰 박스로 운영을 할 건지 작은 박스로 운영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 구간, 최근 가장 저점이나 최근 가장 고점 위주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추세를 보고 만약에 나는 박스장 대응을 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장기 추세에 맞는 포지션 1A로만 나는 포지션을 잡는, 한쪽 포지션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박스 이탈 시에 해당 방향성으로 할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장 때는 오히려 차트를 디테일하게, 물론 차트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차트를 분석하고, 자, 여기 박스장 때는 절대 추격 매매 하면 안 돼요. 분할 매수로라도 하면 안 됩니다. 마침 내가 추격 매매를 하는데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내가 분할 매매로 한 추격 매매가 방향성이 나오는, 근데 그 방향성이 반대로 가는 그런 날이어가지고 청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추격 매매는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원회의장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장, 요 두 개를 원회의장이랑 박스장 합쳐서 전략을 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결장, 요거는
기본적으로 박스장의 컨셉을 그대로 갖고 가지만 조금 고배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된다. 대신 익절은 미리 걸어 놓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장 호재악재 FOMC 매매하지 마세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전략을 크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얘는 매매 안 하는 것도 전략이죠. 다섯 개 정도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거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한번 세워보세요. 전략을 한번 세우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훨씬 수익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고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좀 꼭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번씩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